여러분 혹시 아직도 욕실 청소할 때 락스만 믿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락스만 있으면 뭐든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락스를 쓰고 나면 코가 찡하고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신호입니다. 저는 20년간 생활 청결과 안전한 청소 방법을 연구해온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청소 습관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강력한 세제를 쓰면 깨끗해진다고 믿지만 오히려 그 세제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욕실도 더 빨리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욕실 줄눈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시커멓게 변했나요? 청소하고 나서도 금방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락스 대신 집에 있는 샴푸와 소주 그리고 과탄산소다만 있으면 욕실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냄새도 없고 몸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욕실 청소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욕실 고민을 남겨주세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평생 욕실 청소할 때 락스를 쓰셨습니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락스가 만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욕실 청소를 하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락스 냄새가 너무 강해서 한참을 밖에 나가 계셔야 했죠. 그날 저는 어머니께 제가 연구해온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려던 샴푸 한 통과 집에 있던 소주 그리고 과탄산소다를 섞어서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직접 욕실 바닥에 뿌리고 문질러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락스를 쓸 때처럼 눈이 따갑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바닥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보신 거죠. 특히 어머니가 가장 놀라신 건 줄눈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락스를 부어도 시커멓게 변한 줄눈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용 솔로 꼼꼼히 문지르니까 줄눈이 하얗게 돌아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락스를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은 이 방법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청소 후에 머리가 아프거나 기침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청소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욕실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안전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우리 집 욕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욕실을 망치는 잘못된 청소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락스가 답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이 더러워지면 락스부터 찾으십니다. 강력한 세정력 때문에 뭐든 깨끗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락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락스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호흡기를 직접 자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욕실처럼 좁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락스를 쓸 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정수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정수님은 매주 욕실 청소할 때마다 락스를 듬뿍 부으셨는데 청소가 끝나면 항상 기침이 나오고 눈이 따가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락스 때문이었던 겁니다. 특히 뜨거운 물과 함께 락스를 쓰면 염소가스가 더 많이 올라와서 위험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욕실이라면 락스 대신 제가 알려드릴 소주와 샴푸를 활용한 방법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욕실 청소할 때 락스 냄새로 힘드셨던 경험 없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버려지는 샴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쓰지 않는 샴푸가 집에 한두 개씩은 있으시죠? 그걸 그냥 버리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샴푸 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기름때나 때를 분해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도 샴푸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오염물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5세 이명자님은 제 조언을 듣고 집에 있던 오래된 샴푸를 욕실 청소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를 물에 희석해서 욕실 바닥에 뿌리고 솔로 문지르니까 바닥이 정말 반짝반짝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락스처럼 자극적이지도 않고 은은한 샴푸 향이 남아서 오히려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샴푸는 버리지 마시고 욕실 청소용 세제로 재활용해 보세요. 단,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을 쓰면 욕실의 냄새가 오래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은 집에 남은 샴푸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이제 욕실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줄눈입니다. 타일 사이의 하얀 줄눈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커멓게 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줄눈 청소를 소홀히 합니다. 바닥이나 벽은 열심히 닦으면서 줄눈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곰팡이의 시작이 바로 이 줄눈 틈새입니다. 주거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욕실 곰팡이의 80%가 줄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69세 최영호님은 몇 년 동안 욕실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를 해도 금방 다시 생기는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줄눈 전용소를 사용해서 세제를 바르고 꼼꼼히 문지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줄눈이 하얗게 돌아오면서 곰팡이 재발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줄눈 청소는 전용 솔로 세제를 바른 뒤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줄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여러 번 문지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욕실 줄눈은 마지막으로 언제 청소하셨나요? 욕실 청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물기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만 열심히 하고 물기는 그냥 놔두십니다. 물기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곰팡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니까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발생률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세 한미숙님은 늘 욕실 청소 후에 물기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물기까지 닦으려니 너무 번거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퀴즈라는 간단한 도구를 소개해드렸더니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스퀴즈로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쓱쓱 밀어내는 게 생각보다 간단했고 청소 후에 이것만 해도 곰팡이 걱정이 확 줄어든 겁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마무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욕실 청소 후에 물기를 꼭 제거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청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 순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닦다 보면 청소가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청소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해야 제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청소한 경우 제오염률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66세 정은희님은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뭔가 찜찜하다고 하셨습니다. 청소하고 나면 깨끗한 것 같은데 금방 또 더러워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청소 순서를 알려드렸더니 달라졌습니다. 선반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순서로 청소하시니까 청소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결과도 훨씬 좋아진 겁니다. 위쪽을 청소하면서 떨어진 먼지나 때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지막에 바닥을 닦으면 모든 게 깨끗해지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청소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청소할 때 어떤 순서로 하시나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습관만 고쳐도 욕실이 훨씬 오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락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샴푸와 소주를 활용하고 줄눈을 꼼꼼히 관리하고 물기를 제거하고 올바른 순서로 청소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욕실을 새 것처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욕실을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주 활용법입니다. 소주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용도로만 생각하지만 청소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독 효과가 있고 탈취 효과도 뛰어납니다. 락스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주를 청소했을 때는 과도하게 쓰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세제를 만들 때 소주를 반컵 정도만 넣는 겁니다. 샴푸와 물을 섞을 때 소주를 조금 첨가하면 세정력이 훨씬 좋아지고 살균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변기 청소나 세면대 청소할 때 소주를 섞은 세제를 쓰면 깨끗해지면서도 은은한 알코올 냄새가 금방 사라져서 좋습니다. 집에 있는 소주를 청소에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은 과탄산소다입니다. 이건 베이킹소다와는 다른 건데요. 표백 효과와 탈취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특히 줄눈이 시커멓게 변했을 때 과탄산소다를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녹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찬물에 녹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물 3리터에 과탄산소다 1스푼입니다. 뜨거운 물에 소다를 녹인 다음 샴푸와 소주를 섞어서 만든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정말 강력한 청소 세제가 됩니다. 이걸 줄눈에 뿌리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전용솔로 문지르면 줄눈이 하얗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탄산소다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세제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버려질 샴푸 1통, 소주 반 컵, 과탄산소다 1스푼, 그리고 뜨거운 물 3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녹입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 샴푸를 넣고 천천히 섞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주를 넣고 한 번 더 섞으면 완성입니다. 이 세제는 락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냄새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정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한 번 쓸 양만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놓고 일주일 이상 지나면 효과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여러분은 청소 세제를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줄눈 청소할 때는 전용솔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솔은 줄눈 틈새에 잘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줄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줄눈 전용 솔은 다이소나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솔의 모양이 줄눈 틈새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전용 솔에 제가 알려드린 세제를 묻혀서 줄눈을 따라 꼼꼼히 문지르세요. 한 번에 너무 넓은 범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범위씩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세제를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문지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줄눈이 깨끗해지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줄눈 청소 전용 솔 따로 사용해 보셨나요? 물기 제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기만 없애도 곰팡이 예방 효과가 엄청납니다. 특히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욕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청소가 끝나면 반드시 스퀴즈로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세요. 스퀴즈는 고무로 된 밀대 같은 도구인데 물기를 쓱쓱 밀어내기 정말 좋습니다. 벽면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바닥은 배수구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 다음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주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물기를 철저히 제거하면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은 청소 후 물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환기와 건조 관리입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급격히 번식합니다. 그래서 욕실의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문이 있는 욕실이라면 청소 후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하세요. 창문이 없는 욕실이라면 환풍기를 반드시 가동해야 합니다. 환풍기는 최소 30분 이상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살짝 열어두면 공기순환이 더 잘 됩니다. 환풍기만 돌리고 문을 완전히 닫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샤워나 목욕 후에는 습도가 엄청 높아지니까 환풍기를 충분히 돌려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 욕실은 환기가 잘 되는 편인가요? 이렇게 6가지를 실천하면 욕실을 새 것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주와 샴푸와 과탄산소다로 안전한 세제를 만들고 줄눈 전용솔로 꼼꼼히 청소하고 물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환기와 건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이 락스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욕실 청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은 무엇이었나요? 락스가 만능이고 강력한 세제를 쓸수록 깨끗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샴푸와 소주, 과탄산소다를 활용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락스 때문에 호흡기가 자극받고 두통이 생기고 기침이 나옵니다. 줄눈은 계속 시커멓게 변하고 곰팡이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자극이 없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줄눈이 하얗게 유지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욕실도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변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후에 반드시 스퀴즈로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환풍기를 30분 이상 돌려서 습기를 완전히 없애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 욕실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곰팡이 걱정도 줄어들고 청소 횟수도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환기의 비밀과 계절별 욕실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습한 날씨에 어떻게 욕실을 관리해야 하는지, 겨울철 난방할 때 욕실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샴푸와 소주로 세제를 만들어 보실 건가요? 줄눈 전용소를 구매해서 줄눈부터 깨끗하게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스퀴즈로 물기 제거 습관부터 들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신 후에 결과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깨끗한 욕실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